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성형 AI가 우리 선생님들의 한계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았을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성형 AI는 똑똑한 개인 비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4가지 중에서 선생님께서 활용하시기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챗 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요. 생성형 AI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생성형 AI입니다. 그리고 엣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빙챗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튼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의 빙과 리튼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곧 생성형 AI를 공개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많이 꼼꼼하신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AI에 명령어를 내릴 건데요. 명령어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도입, 전개, 정리 형식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표시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또한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의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한국어보다 영어에 대답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로 명령어를 내리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프롬프트 진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진이와 같은 확장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명령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답변 받은 것을 다시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학년 5학년 주제과학 수업 주제 액체의 열 전달 학습 목표 학생들은 액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관찰하고 액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소요 시간 40분 재료는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컵, 물, 각얼음, 식용색소, 온도계, 열원,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연필, 종이, 화이트보드 또는 칠판, 마커 또는 분필, 대화형 화이트보드 또는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부분 5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액체의 열 전달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물 한 잔에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챈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응답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관찰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을 하게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액체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보고 직접 실험을 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라고 도입을 구성했고요. 이제 전개는 25분인데요. 활동 1번은 액체 열 전달 테스트랍니다. 10분인데 학생들을 3, 4명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자료를 배포합니다. 학생들에게 컵의 절반을 따뜻한 물로 채우도록 지시하고 열 전달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몇 방울의 식용색소를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학생들에게 온도계를 사용하여 컵에 담긴 물의 초기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이제 각 그룹이 물에 담긴 컵에 각 얼음을 넣게 합니다. 물을 부드럽게 저어주고 각 얼음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도록 지시합니다. 약 5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 내용과 온도 판도값을 기록하도록 권장합니다. 5분 후에 그룹이 관찰할 내용을 학급과 공유하도록 요청합니다. 학급 토론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관찰한 열 전달 과정을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라고 구성했습니다. 활동 2는
열 전달 시각화로 10분을 구성했는데요. 대화형 화이트보드를 표시하거나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액체의 열 전달 과정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또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전도, 대류 및 복사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방금 수행한 실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을 토론에 참여시키십시오.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오해를 해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10분으로 잡았는데요. 각 학생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액체의 열 전달에 대해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짧은 단락을 쓰도록 요청합니다. 설명에 전도, 대류 및 복사와 같은 핵심 용어를 포함하도록 격려하고 5분 후 학생들에게 단락을 친구들과 공유하게 합니다. 화이트보드나 칠판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논의한 핵심 사항과 용어를 적고 주요 개념을 요약하고 일상생활에서 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업의 요점을 요약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액체의 열 전달을 더 탐구하거나 추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의 참여에 감사함을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바드에게 아까와 똑같은 명령어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는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글로 명령어를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업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과학 5학년 열과 에너지 1차 시 학습 목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끓는 물, 컵, 빨대, 녹색 잉크. 이제 수업 과정입니다. 도입 5분.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뜨거운 물을 마신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 뜨거운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왜 뜨겁게 느껴질까요? 전개 25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꽂아보게 하고 빨대의 한쪽 끝을 끓는 물에 담굽니다. 빨대의 다른 쪽 끝을 입에 대고 빨아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질문합니다. 학생들에게 녹색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빨대를 꽂아보게 합니다. 빨대의 한쪽 끝을 끓인 물에 담굽니다. 빨대의 다른 끝을 입에 대고 빨아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질문합니다. 정리 10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요. 액체에서 열은 가열된 부분에서 덜 가열될 부분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열은 빨대를 통해 이동하여 빨대의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고 녹색 잉크는 열에 의해 이동하여 빨대의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한다라고 정리한다고 합니다. 평가가 있네요. 학생들이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이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글 바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것을 쓰실 때에는 챗GPT 무료 버전보다는 바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엣지 빙의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D를 누르시면 엣지 빙 챗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을 해야 나옵니다. 저는 이게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채팅, 작성이 있는데요. 전 채팅을 이용할 건데 작성은 뭐냐? 글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주제를 입력하고 분위기를 입력하고 형식을 입력하고 길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스타일이 또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인 것 같아요. 보다 창의적인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채팅이고요. 균형 있는은 유익하고 친근한 채팅, 정밀한은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인 채팅이라고 합니다. 전 균형 있는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빙의 답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과학수업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수업은 40분이며 도입, 전개, 정리 형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입,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직접 해보라고 안내합니다. 10분. 전개, 학생들이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20분. 정리,
학생들에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10분.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추천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학생들끼리 그림을 그려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초등학교 5학년 과학수업 계획서 예시안까지도 안내가 됐고요. 밑에 출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엣지도 최신의 정보까지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출처를 표기해서 좀 더 신빙성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챗 GPT랑 바드와 달리 엣지 빙은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요. 유명한 달2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4개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 보면 달2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 다운로드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눈이 내리는 바닷속 왕국을 AI가 그려준 겁니다. 아직까지는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튼에도 똑같은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GPT 3.5 더 빨라요.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PT 3.5 16K라고 되는데 더 길게 써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GPT-4를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리튼이 응답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학수업 계획서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수업시간 40분 도입 5분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말머리 방울이 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액체와 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전개는 30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 15분인데요. 열이동 관찰 활동입니다. 먼저 학생들을 4인 1조로 나누고 각 조에게 2 종류의 물을 주고 다른 색을 섞어 이동하는 것이 목표래요. 2 종류의 물은 같은 양이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실험 준비를 비춰놓고 한 종류는 뜨거운 물, 한 종류는 차가운 물이어야 합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부분 학교에 쓸 사물이랍니다.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찰한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 및 열이동 방법을 설명하는 게 10분인데요.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지 회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 데이션 등의 현상과 열의 데이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3. 게임 열 데이션 릴레이 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서 있는 위치로 돌려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마치 전화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연쇄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데이션이 열 학습의 결과를 전파하고 받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게임을 통해 열 이동의 개념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5분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시 리뷰하며 학생들을 자료를 만들어 열이 어떻게 액체에서 이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좀 더 깊게 다룰 주제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검토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챗 GPT나 바드가 그림 그려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AI 텍스트 기반 모델이라 이미지를 그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왕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복사해서 엣지 빙이나 리튼에 입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명령을 할수록 좋아요. 그 명령에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예쁘네요. 바드도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드도 그림은 그려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성형 AI가 우리 선생님들의 한계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나 무언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생성형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